어제 이제 정기국회가 드디어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 법사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6선의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맡고 그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5선에 또 똑같이 판사 출신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로 파격적이에요. 5선 간사는 이제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딱 그 맞불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로 이제 내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법사위 기자들이 또 이제 늘 법사위 늘 바쁘고 주목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상임위의 게이트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첫날부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추나 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제 양당 상임위 간사는 국회직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누가 간사를 맡을지 후보를 일단 지정을 합니다. 선출을 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어쨌든 국회 법상 상임위 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 그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보고 가볼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초선 의원님 이야기를 한 것은 초선 의원님들은 의회 관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개혁,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없었을 것입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법사위 딱 화면만 봐도 각 당의 전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법원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들 이제 법사위에서 다 줄줄이 자구 심사하고 최종 관문이니까요.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이제 법사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에도 만만치 않은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일단 워딩 우리 얘기 나누기 전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사전에 일단 박은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또 그리고 현장에서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의 선봉장이던 인물을 간사로 세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이제 감히 뭐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의 그 선봉장이 되었던 어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자리를 노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회의장에서도 하고 또 사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맡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또 나 의원이 아니죠. 한마디 말로 이제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이 어제 법사위 회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WWE 재밌게는 봤는데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민주당이 저걸 간사로 왜 안 해준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해주면 되는 일인데 네. 이게 뭐 나경원 의원께서 뭐 계엄에 무슨 뭐 선봉장 계엄에서 뭐 무슨 역할을 나경원 의원님이 하셨죠? 계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했다 이거죠. 저는 그냥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네. 이 뭐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국민들 앞에서 조금 본인들 쇼잉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욕구가 겹쳐서 네. 뭐 이렇게 좀 대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좀 어깃장 놓은 거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사 자리 당연히 그 당에서 올리는 그럼 반대로
남의 당 간사를 그럼 민주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간사해 그럴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안 해주는지를 일단은 모르겠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지금 좀 대선도 끝나고 비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좀 많이 뜨고 싶으신 분들 언론에 한 번 더 조망되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아유. 복합적으로 좀 섞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얘기부터 진짜 해볼까요? 이 간사 근데- 선임권 상정 자체 안 한 거. 근데 이거 어떻게- 일단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뭐 가깝게 계엄 이후에도 막 만나러 가고 아, 막 네. 따로 이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있었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이 계엄 후에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수사 대상에 네, 올랐고 내란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특검이 적시를 한 상황이잖아요. 압색도 했죠. 압색도 했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날 이제 통화를 한 목록 중에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도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직접 그렇게 윤 전 대통령 만나러 갔던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란에 연루되었을 수 있고, 혹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공모를 했든, 혹은 방조를 했든, 혹은 도왔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경원 의원이 과연 법사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을 정치적인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또 과거의 논란들도 좀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빠루 그 지렛대라고 하나요? 아, 이제 네네. 뭐 그거 노루발 못 뽑이가 이제 뭐, 정식 명칭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노루발 모양이 이제 그 못을 뽑는 뭐 쇠막대기, 쇠지렛대. 뭐 네, 맞아요. 쇠지렛대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폭로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 제가 일부러 꺼낸 건 아니고 제가 일부러 한동훈 대표 오늘 몇 개나 할 수 있나? 네, 얘기를 끝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이제 네. 부탁을 했다라는 네. 거를 폭로를 하게 되면서 그때 약간 설전이 오갔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나 의원이 굉장히 억울해했다라고는 네. 하지만 사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봤을 때 뭐 본인이 결백하다, 뭐 이거 지렛대 뭐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오히려 이런 공소 취소 청탁 관련한 자진 수사, 그러니까 자진해서 네. 수사에 임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자진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저 상황에서 뭐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꼰대 노릇을 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짚어봐야 되고, 그 전에 일단 상정 네. 자체를 안 한 거 어떻게 보시나요?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이거 그 법사위 간사 선임을 하는 것은 저희 재량인 건데 그 형식적인 그런 절차 자체를 생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거 거대 여당의 폭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 언제까지 기승전 내란몰이를 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사건은 사건이고 수사는 수사고 우리가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또 국회 일은 또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기초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바로잡자면 저 빠루 네. 나경원 의원이 이미 수차례 해명을 했어요. 저 네. 당시에 2019년 4월. 민주당이 들고 온 거예요. 민주당. 네. 민주당이 들고 온 빠루를 나경원 의원이 들어 올리면서 민주당이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 사진이 일종의 박제가 되면서 네. 마치 나 의원이 가져온 것처럼 호도가 된 거거든요. 네. 당시 이제 어떤 네. 상황이었냐면 2019년 4월에 이제 공수처법, 그 선거제. 검경, 네, 예, 그렇죠. 선거제 개정안,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세 가지 아마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제 지정을 민주당이 하려고 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안과 앞을 이제 점거를 하고 농성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네. 법안을 지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점거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국회 경호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아마 당직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또 맞서가지고 네. 제출을 하려고 하면서 나온 이제 물건이 바로 이 빠루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네, 쇠지렛대. 네. 근데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거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국회 경호관지 민주당인지 모르겠는데 들고 있던 걸 우리가 뺏었다. 증거로 그렇죠. 이렇게 든 거다. 근데 네, 그 그랬죠. 민주당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네. 계속 나경원 의원이 가져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나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다. 제가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걸 당시에 네. 이 위성정당 관련된 법안이나 공수처 네. 신설법 말씀하신 그 검수완박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었잖아요. 이제 와서는 대부분이 네. 악법이었다라고 판명이 난 법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도 의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남들처럼 얘기하는 것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아무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또 네. 각 당이 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민주당만 홀로 추진했던 법안이 아니라 다른 이제 당들과 합쳐서 같이 추진을 했던 법안이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패스트트랙 왜 만들었냐? 네. 이 국회에서 몸싸움하지 말라고 네, 만든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벗어나자. 폭력을 방지하자고 만든 그 안건 신속 처리 제도가 네. 이제 패스트 트랙인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문을 네. 막 걸어 잠그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대치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을 이제 사보임하는 그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최이배 의원은 막 감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최이배 의원 막 이렇게 막 문에서 얘기하고 그 영상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뭐 제대로 이제 출석을 한 해 만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이 재판이 1심이 거의 뭐 6년을 끌었다 네. 이렇게 하면서 9월 15일에 드디어 뭐 결심 공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 일종의 뭐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그 바로잡아야 될 것이 네. 이거 국민의힘만 엮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 민주당 당직자 의원들도 네.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저희 정당이 홀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패스트트랙 네. 사건 재판의 피의자인데 네. 간사 맡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민주당이 네. 간사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두 분들이 그때 각자 이제 석간에 엮여 있는 정당의 이제 대변인이나 뭐 이런 역할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통화한 기록이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제대로 된 혐의점을 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이런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이번 계엄에서 그래서 못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된다면 네. 앞으로 이런 간사 같은 거 뽑을 때 위원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 정치적으로 뭐가 안 되니까 나 그거 의결 안 할 거다. 그럼 모든 위원회가 다 파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인 게 양당은 당연히 양당대로 문제고 조국혁신당도 웃겨요. 왜냐면 이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3당 역할로 몫으로 법사위에 넣어주는 게 이런 일 생겼을 때 좀 제대로 된 얘기하라 그러는데 사실 거의 민주당에 동조하게 가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 뒤에 있었던 나경원의 뭐 부적절한 언어나 뭐 표현 같은 거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락해주는 간사 올려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에서 3당 입장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지목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하고 붙어버리는 게 3당 몫으로 굳이 법사위에 넣어주는 이유가 저럴 때 하라는 건데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을 넣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개혁신당은 법사위에 없어요? 저희는 없죠. 사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니까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훨씬 적절했을 거라고 의혹이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진짜 간사 선출을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러면 이건 진짜 해줘야죠. 그러니까 회의 해줘야죠. 자체가 안 돼서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어쨌든 반대로 궁금해요. 만약에 네. 그 나중에 바뀌어갖고 국힘이나 이런 데서 정권 잡았을 때, 네. 자는 뭐 거기 그 당시에 뭐 이재명 뭐 범죄 사실에 옹호하셨으니까 저는 간사 임명 못하면 그거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 민주당이 처음에는 5선이 간사가 말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궁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아니, 6선 그거는 뭐 선수로 할 건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말이 되나? 선수로 법무부 할 건 아니고.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무튼 근데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딱 그것만 가지고 왜 이거 그렇다고 이 안건 자체를 상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간사 선출을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항의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와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들 향해서 특히 이제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향해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국회가 참 이 선수 정말 중요하고, 나이 따지고, 그렇죠. 선수도 네. 진짜 같은 선이 아니잖아요. 재보선으로. 들어왔으면 또 그거 0.5선이다 그러고, 1.5선이다 그러고, 국회 뭐 지역 본회의장 초선이어도 맞아요. 지역 분야 비례대표냐에 맞아요. 따라서 약간 맞아요. 그 분위기가 있죠, 좀 있죠. 다르고요. 양지.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관행 세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 거긴 한데 네. 이제 저희 다 어쨌든 뭐 의원으로서 뭐 활동을 해본 건 아니니까 이제 옆에서 본 바로는
약간 서로 윈윈이 있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초선이라고 받는 배려도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선만 맡을 수 있는 역할도 약간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고. 반대로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워딩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뭔가 이 중요한 담론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네. 초선은 가만히 그렇게 뭐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저쪽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쇼잉을 위해서 일부러 어깃장을 놨을 때 그냥 담담히 받으시면 되는데 그럼 저쪽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님도 조금 그 쇼잉에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으셨나. 본인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지 않나. 조금 오바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물론 이 국회가 아직도 좀 구시대적인 문법이 네. 남아 있고 좀 구태스러운 관행이 남아 있고 사실 밖에서 이제 봤을 때는 뭐 그럼 다선 의원들한테 허락받고 이제 초선들은 손들고 허락받고 맞아. 서류 내서 발언을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거든요.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각자가 이제 선택을 받은 네. 거잖아요. 비례대표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을 그렇죠. 명확하게 맞아요. 받은 대표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이제 본인이 뭐 여러 번 선택을 받아서 다선이라는 이유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렇게 적금처럼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마치 이제 본인은 다선인데 어딜 감히 끼어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성을 막 주장을 하다가도 우리를 왜 탄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너네는 초선이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초선 의원과 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겨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투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선수로 찍어 누르고 뭔가 경력으로 찍어 누른다? 이거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본회의제거하면 초선 의원도 한 표, 그 다선 의원도 다 한 표거든요. 5선이라고 5표 주는 거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네.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예. 국회 관행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곽규택 의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 똑같은 얘기 했다. 네. 실제로 지난 7월에 박지원 의원이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아니 뭐 초선이 벌써부터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호통을 치는 장면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선수에 대한 그런 국회 관행이 좀 구시대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나경원 의원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일부러. 아.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순환대전이라고 이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있는데 예. 좀 첫날부터 뭔가 이게 좀 엣지 있는 장면을 좀 아. 연출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요. 이런 걸 기대하고 왜냐하면 있다. 사적으로 만나보면 전혀 꼰대스럽지 맞아요. 않은 네,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좀 그런 또 일부러 면이죠. 좀 그러셨던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곽규택 의원을 좀 필두로 미러링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걸 환기시키려고 과거에 박지원 저는 그렇게 의원의 좀 생각이 얘기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적절한 장면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다. 국회에도 꼰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이제 자극적이어서 많이 이슈화는 됐지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조금 세밀한 또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